안녕하세요. 집안장인 어른입니다. 오늘은 기술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직장인들의 현실 공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술사를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나는 얼마나 빨리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여러 매체들에서도 3개월, 6개월 등 단기 합격의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흔하게 접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 합격에 대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예외와 같은 것일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너무 현혹되면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고 오히려 기술사를 공부함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평범한 보통 사람은 어느 정도의 공부량이 필요한 걸까요? 그럼 직장인들의 현실적인 공부 가능 시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업무와 공부를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학생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기술사를 취득하고 또 나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집안장인은 토목 시공기술사와 토질미 기초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혀 특별하지 않은 매우 평범한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집안장인의 공부 시간을 예로 들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집안장인도 토질미 기초기술사를 한 번에 합격하지 않았냐? 그럼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토목 시공기술사를 먼저 공부를 했고 토목 시공기술사를 취득하면서 익힌 답안 작성 요령이나 시간관리 요령 등을 활용해서 토질미 기초기술사를 한 번에 합격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먼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중에는 아침 출근길과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단답형이나 서술형 문제를 한 문제씩 풀었고요. 아침에는 일찍 출근을 해서 8시 반 근무가 시작하기 전에 7시에서 8시까지 1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저녁을 먹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뒤에 9시에서 11시까지 2시간 정도를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중에는 3시간 플러스 알파 정도의 공부 시간을 확보했고요. 옆에 보시면 변명부터 찾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찾겠지만 반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는 변명부터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보다 하지 않기 위한 변명을 찾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나 자신을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주말에는 아침에 애들이 일어나기 전 시간인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을 공부를 했었고요. 평일과 마찬가지로 저녁에는 9시에서 11시까지 2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과의 시간을 전혀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와이프나 아이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에는 4시간 플러스 알파 정도의 공부 시간을 확보했었고요. 이 정도 공부 시간이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집안장인과 같은 평범한 사람도 이 정도 공부를 하고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공부 시간을 얼마나 지속했을 때 합격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수 있는데요. 집안장인이 생각하기에는 1년 정도를 공부하면 합격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합격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합격에 매우 근접한 실력이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렇게 공부 시간이 확보되었다면 공부 초기에 습관 들이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안 하던 공부를 갑자기 하려고 하면 책상에 앉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공부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술 약속 줄이기입니다. 술 약속은 당일 공부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은 숙취로 인해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오기 때문에 공부가 쉽지가 않고요. 이렇게 하루 이틀 공부를 안 하다 보면 다시 책상에 앉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공부를 아예 손에서 놓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자리가 늘어날수록 기술사의 공부 기간은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만나고 영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점심 식사를 적극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스스로와 약속한 시간에는 책상에 착석하기입니다. 술을 먹은 날도 최소한 단답형 한 문제라도 써본다거나 그것도 힘들다면 기술사를 공부하는 소회라던가 느낀 점들을 잠깐 메모라도 해보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날 책상에 앉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부의 연속성, 지속성, 즉 꾸준함입니다. 공부 시간도 확보를 했고 이제 책상에 앉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꾸준히 정진해 나가는 건데요. 제가 기술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기도 한데요. 기술사는 시작을 하기보다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실력이 쌓이게 되고 앞서 공부한 것들이 아까워서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시점이 온다는 것은 합격이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마지막은 공부 시간과 별개로 시험장으로 가자입니다. 사실 기술사 시험을 치러 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50장에 가까운 서술형 시험을 친다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뭔가 준비가 부족함을 느끼거나 시험을 접수하고도 시험장에 가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험장에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는 점수를 통해서 현재 나의 합격 대기 순서를 확인할 수 있고 시험 문제들이 나와 꼭 맞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그 시험에 합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히 시험을 치다 보면 반드시 나의 순서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직장인들의 현실적인 공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요. 기술사 시험은 방대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일상에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꾸준히만 한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누군가는 나는 이미 이 정도 공부는 하고 있는데 왜 합격을 못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부의 시간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또 다음 이야기 때는 공부의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자요. 안녕.